네, 한겨레 핵심 뉴스를 전하는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옆에 황금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금비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네, 저희 레인보우 뉴스 오늘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였죠. 역사적인 장면 다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남북미 정상이 만남을 가졌는데 이 기사는 다들 보셨을 테니까 오늘 레인보우에서는 댓글을 중심으로 여론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보복 조치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기사는 자유한국당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주에 국회에 등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놓고도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걸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조건을 걸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겨레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삼성의 지속 불가능 보고서라는 기사를 계속 써왔는데 이 기사의 에필로그성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기사는 뭐 사실 제가 내용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이따가 이제 뉴스룸 토크에서도 전문가이신 이재훈 기자가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기사를 보셨을지 장면을 보셨을지 좀 궁금한데 황금희 기자는 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어제 휴무여서 쉬었군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은 이 세 분 모두 주말인데 다들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주말 근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휴일 근무 참 열심히 하시는. 이런 역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주말에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대체 휴무를 쓰셨다고. 그렇죠. 꼭 쓰셔야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다음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좀 앞으로 있을 실무회담이나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제 초대를 했죠. 백악관으로 오시라 초대를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이제 자유한국당 반응을 보니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찡하고 막 감동적이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을 오늘 결국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와서 한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그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손님으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야당이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좀 잘 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처럼 그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댓글들은 어땠나요? 저희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주로 이제 포털 사이트들 댓글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정치 기사일 경우에는 이 다음과 네이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들 약간 바라보는 좀 시각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서 찾아봤어요. 일단 다음에서는 어떤 분은 이번 방문이 쇼라고 해도 상관없다. 내 생에 이런 쇼를 볼 수 있다니 꿈도 못 꿨다. 이렇게 상당히 감동을 받으신 분이신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내세우지 않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오히려 되게 보기 좋았다. 이렇게 좀 잘했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던가요? 그렇죠.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내보낸 기사 중에서 한 제목이 판을 깔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한겨레 제목이 판문점 각본 없는 드라마 문 대통령이 판 깔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그래서 댓글 중에 판은 무슨 판을 까냐 화투 치는 것도 아니고 화투. 근데 저기 화투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화투 친 거 아니고요. 맞아요. 어쨌든 기사 자체는 이 G20 이전에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방한 요청을 하면서 그런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였던 거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기사를 썼고 사실은 중재가 사실은 조금 빛나긴 했죠. 이번에 본인이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도 사실은 뭐 보기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중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선거운동 하러 온 거 모르겠냐. 이번 선거운동 하셔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판문점 쇼는 뭐 트럼프의 공연이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들러리를 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정치인으로서
자기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좀 맥락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도 기사를 썼었어요. 제목은 네. 미국 민주당에게 관심 뺏길라 판문점 이벤트로 반전 노린 트럼프. 이 기사 어제 같이 나갔었는데요. 네, 한겨레에서 쓴 기사죠. 네, 맞아요. 네. 이 요약을 하자면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공화당은 근데 아니고 민주당 네, 후보들의. 민주당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이 이제 민주당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네, 네, 트럼프 그래서 대통령이 판문점에 갔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에 쏠린 이목을 좀 자신에게 끌어오기 굉장히 좋은 이벤트였다. 이런 분석을 미국 언론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고 자국 이제 대통령 자국이다 보니까 이런 네. 셈법이 있는 건 좀 당연하다. 네, 그리고 네. 뭐 한국 상황에서는 그게 한반도 평화에 유리하다면 적극적으로 그 쇼든 아니면 네. 뭐 운동이든 선거 운동이든 이런 것들 좀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핵심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뉴스인데 이게 일본과 관련돼가지고 레인보우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또 일본 관련된 뉴스인데 이제 지난해 10월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했었던 일본 기업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고 결국에는 이제 경제 보복 조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일본 경제 산업성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 수출을 할 때 좀 제한을 하는 조처를 하겠다. 4일부터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일제 시대에 그런 했었던 게 어쨌든 보면 일본이 가해자잖아요. 좀 그쵸.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과거 청산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제 보복 조처를 한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런 일본의 보복 조처라는 게 저도 되게 기시감이 들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세계무역기구에서 한국이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규제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일본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한국의 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검역을 강화하겠다. 이런 네. 보복성 조치를 이제 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도 좀 자국에게 불리한 이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보복 조처로 맞대응하는 게 네. 사실 한두 번은 아니었다. 네,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한겨레에서 이제 산업부 취재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냐 한국에. 네. 근데 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업계에서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쓸 거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맞아요. 댓글은 사실 좀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네. 뭐 솔직히 이 정도면 일본 여행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일본 여행. 네, 이런 불매 운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보복성으로. 이런 댓글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한 네. 댓글에서는 저게 가해자가 보일 태도인가요? 그렇죠. 네, 경제 보복이 네. 두려워서 과거 청산 문제를 미룬다면 이게 과연 식민지 시대와 다를 게 뭔가요? 네. 네, 이런 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다들 분노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는 댓글도 하나 있었다고요? 왜 소개 안 하려고 그러시죠? 아, 너무 이걸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방탄소년단을 독도에 보내라는 이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보여줘라. 뭐 이런 그러게요.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네. 일본에도 많은 팬들이 많은 팬들이 있으실 있기 때문에 거고요. 네. 이 팬들을 움직이자 뭐 이런 취지의 네, 문화 댓글이었던 대통령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처가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세 번째 한겨레 핵심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관련된 건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6월 28일에 네, 자유한국당이 맞아요. 이제 국회 복귀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북한 어선과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건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뭐 원래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바꿨는데 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꿨고 이거를 다시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바꿨는데 이거를 뭐 이제 국정조사감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네.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국회 등원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성한용 선임 기자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이제 등원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결국 보수 언론까지 본인들한테 등을 돌리자 그때 어쩔 수 없이 화들짝 놀라서 등원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이 기사의 골자였는데 좀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사의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기사 제목이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진짜 이유라고 나와서 각자 이제 네티즌 분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복귀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복귀한 진짜 이유는 이제 날씨가 너무 덥잖아. 아, 날씨가 더워서. 네, 그냥 더워서 시원한 곳으로 간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집에 에어컨 틀면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국회에 가신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정말 부럽다. 저렇게 있어도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고 진심으로 이 부러움을 드러내신 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자유한국당 행태에 대해서는 월급 얘기가 굉장히 많이 댓글에 달리는 것 같아요. 저러고 월급 받아도 되냐. 다들 굉장히 분노한 직장인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이제 국회 파행을 계속 해오다가 겨우 합의를 한 상태에서 다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이제는 국정조사로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가요? 뭔가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 참석을 결정하는 정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이다. 굉장히 강한 댓글도 많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뭐 막말을 비롯해서 말실수, 황교안 대표의 말실수,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 겪고 행사도 있는데, 있었죠. 네, 그렇죠. 뭐 엉덩이춤 행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올바른 야당의 길로 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세 번째 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라이브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디름님이 주말 동안 심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재필님이 라이브로 답을 안 해주셔서 약간은 삐졌지만 어떻게 할까요? 어제 그 드라마 같은 장면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말에도 만약에 라이브를 했으면 그 장면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려도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근데 오늘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와 계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재필님 복귀한 진짜 이유는 더워서 크크 웃어주셨습니다. 재밌는 댓글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좀 의미 있는 기사인데요. 저희 한겨레가 최근에 몇 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지속 불가능 보고서라는 기획 기사를 쭉 연재를 해왔는데 아시아 3국에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서 어떤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에필로그 기사였는데 이번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 글로벌 최저선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삼성이. 왜냐하면 이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선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삼성엔 미래가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국제적으로 벌써 뭐 유엔에서도 인권 실천 점검 의무라는 뭐 그런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프랑스도 이 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국이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세워서 이걸 운영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노동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마다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유독 삼성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2016년에 세계 최대 노조 연합체인 국제노총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삼성 현대적 기술 중세의 노동 조건이라는 보고서인데 이제 삼성이 얼마나 이제 기업으로서의 탐욕을 조금 부리고 있는지 어떤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뭐랄까 대표하는 기업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지켜야 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삼성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황 기자도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도 이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거의 끝이라고 들었어요. 이 기사. 네, 맞아요. 에필로그 시리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제 삼성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삼성의 공장이 세워지는 곳에 글로벌 최전선이 만들어진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최저선.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 같은 최저선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위협 요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잘못한 것에 계속 저희가 비판을 하는 건 삼성이
삼성이 뭐 망해라라는 게 절대 그쵸. 아니고 삼성이 네.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삼성 비판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